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앱스트랙, 그리고 인트로덕션,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앱스트랙에서는 현재 이 SSAST 같은 경우는 그 AST라는 오디오 스펙트럼 트랜스포머라는 이 AST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 만든 논문이 되는데요. 이 AST는 그 이전에 그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이 AST라는 논문이 나왔을 때 그 소타를 찍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그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안에서 소타를 찍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 AST라는 논문 같은 경우는 어, 이 논문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큰 어마운트한 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를 하다. 즉, 이 슈퍼바이저 프리트레인 방식을 AST가 사용을 하는데, 이 라벨 데이터로 인해서, 이 언슈퍼바이저 프리트레인에 대해서 좀 의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컴플렉스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AS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리미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AST에서는 그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큰 라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리듀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에임을 두었고 그것을 리듀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 메서드 중에 하나가 이 MSPM이라는 메서드가 되는데요. 이 MSPM이라는 것은 Joint Discriminative and Generative Mask Spectrogram Patch Modeling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이 AST라는 그 논문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이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CNN 기반으로 하는 모델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적은 편입니다. 즉 이 말이 스페셜리 로컬리티 또는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가 CNN 모델 기반에 비해 좀 적은 경향이다 보니까 어, 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CNN 모델에 비해서 좀 데이터 드라이븐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존 AST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셋 안에서에 대해서 좀 리미트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싱글 라벨 스피치 또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존의 그 AST를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관련 그 데이터셋인 오디오셋이라는 데이터셋과,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도메인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프리트레이닝을 기존엔 진행을 하였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샘플을 따져보면은 한 100밀리언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100밀리언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얘기를 하면서 논문에서는 이 이미지넷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 특정 그 오디오나 스피치 타스크를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좀 이게 명확하게 이게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 좀 이건 언클리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SSL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리브리 스피치라는 스피치 데이터셋과 오디오셋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 가지고 스피치와 오디오 타스크 양쪽 둘 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MS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SP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스펙트로그램 패치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스펙트로그램 패치 기준으로 했을 때 마스크를 씌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SPM에 대한 그 목적은 그 이웃 대역 간의 이웃 대역과 그리고 시간 정보가 주어진 특정 시간 범위에서 그 특정 주파수 대역을 예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PM을 사용을 했을 때 템포럴적인 것과 그리고 프리퀀시적으로 양쪽 둘 다 그 학습을 통한 그런 모델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이 MSPM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오리지널 스펙트로그램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 레벨 마스킹이라는 것인데요. 이 프레임 레벨 마스킹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프리퀀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프리퀀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대역에 대해서 관계를 고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임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그 크기가 어,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프레임 레벨 마스킹이 되겠고 패치 레벨 마스킹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벨과는 다르게 모든 대역에 대해서 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패치 단위 안에서 타임과 프리퀀시에 대한 그 특정 그 대역과 특정 타임에 대해서 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C값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 팩터라는 것인데요. 이 클러스터링 팩터 값에 따라서 이 마스킹하는 범위의 그 면적이 이 C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어, 이 커지게 되는 그 기준은 이 기준이 되는 그 마스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C값에 따라서 이웃한 그 마스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볼 것이냐, 이웃한 마스크를 얼마만큼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값이 되는데요. 이 C가 3일 때는 기존 C가 1일 때에 비해서 좀 더 그 기준이 되는 마스크에서 이웃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봐가지고 그 부분까지 마스크를 씌워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컨트리뷰션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MSPM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프레임워크 방식, MSPM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MSPM이라는 것이 어, 오디오와 스피치 도메인 안에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를 그 패치 기반으로 진행한 그 첫 번째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SSAST라는 것이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퓨어한 셀프 어텐션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진행한 첫 번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 논문에서 기존 AST 같은 경우는 싱글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프리트레이닝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리 스피치와 오디오셋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함으로써 스피치와 오디오 둘 다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도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서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서드 안에서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기존 AST 방식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AST를 기반으로 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적용한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이 인풋을 기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 두 가지 모델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풋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 이 AST와
동일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인풋 스펙트로그램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패치 스플릿을 동일하게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기존 AST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오버랩을 그 해가지고 스플릿을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여기서 이 SSAST 같은 경우는 패치 스플릿을 할 때 오버랩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이 오버랩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는 SSL 이 부분을 보시면은 리컨스트럭션 그 헤드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하드한 타스크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버랩 그 스플릿이 아니고 논 오버랩 스플릿을 사용을 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로 이 SSAST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오버랩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릿을 진행을 하고 대신 파인 튜닝 할 때는 그 기존의 오버랩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오버랩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니어 포지션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AST와는 다르게 랜덤하게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리니어 포지션을 통과를 시키는 부분이 기존과 차이점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니어 포지션을 통과시켜서 인베딩 벡터를 뽑게 되고 그 인베딩 벡터 각각의 그 인베딩 벡터들과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을 더하는 이 방식은 기존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 ASC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토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 클래스 토큰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한 피처 레벨을 가지고 FC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여기서는 그 시리스 토큰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셀프 스포츠 러닝 방식 프리트레이닝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클래스 토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 대신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클래스 토큰을 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민플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 파인 튜닝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SL 프리트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SL 프리트레인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마스킹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마스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인코더를 통과하는 아웃풋을 가지고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리컨스트럭션 헤드를 거치게 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리컨스트럭션 헤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MLP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으로 나온 이 제로 4번이 MLP 레이어 두 개를 거치고 나서 그 기존 거치고 나서 그 마스킹된 것들에 대한 샘플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4번과 7번이 있는데 뭐 기존 코드를 뜯어보면은 이거보단 더 많은 마스킹을 씌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안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스킹된 부분에 대해서 4번과 7번 중에 어디가 더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비교했을 때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가깝게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게 하는 방향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4번 같은 경우는 이 4번의 그 트루 스펙트로그램 패치와 거리를 좁게 할 것이 되겠고 그리고 7번에 대한 그 스펙트로그램 패치에 대해서는 좀 더 멀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헤드 같은 경우는
이 제로사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한 값과 그리고 트루 4번에 대한 트루 패치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두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리컨스트럭션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 대한 저기 뭐냐 다시 한번 그 아까 그 패치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마스킹을 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었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슬라이드 한 두어 개 정도. 약간 거기 보니까 랜덤하게 이제 그 패치 모양이 있었고 한데 네네. 지금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머 인코더하고 오른쪽에 뭐 SSL, 프리트레인 뭐 이런 데서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마스크도 있고 한데 이 마스크가 어떻게 된 마스크예요? 아까 그 슬라이드 두 개 전에 네. 보였던 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여기서의 그 쉬운 마스킹이, 여기 있는 마스킹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맨 하단에 보면 인풋 스펙트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인풋 스펙트로그램에서 그 패치 그 마스크 부분을 랜덤으로 생성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에 1, 2, 3, 4, 5, 6 이거는 전체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그 뭐랄까 그 사이즈별로 네. 아니면은 그 같은 사이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누어 가지고 네. 그렇게 그 패치를 만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패치 같은 패치 경우는, 스플릿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패치 스플릿이라는 거는 이 인풋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네? 같은 크기에 대한, 즉 여기서는 16 x 16의 사이즈의 패치를 만드는 것이 패치 스플릿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풋 스펙트로그램에서 패치 스플릿을 하게 될 경우 16 x 16 사이즈의 패치가 총 51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8개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델 그 아키텍처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인풋 간단하게. 네. 스펙 프로그램을 지금 오른쪽 패치 사이즈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균등하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 시퀀스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거를 이제 위에 리니어 프로젝션 쪽 모듈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는 이제 마스크를 씌운다? 네, 네, 맞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기 전에 랜덤하게 이제 마스킹을 씌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 아까 슬라이드 두 번 전에 하고 같은 동일한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사이즈가 C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그 크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 아까 슬라이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마스크 사이즈가 지금 아까 C1, 2, 3 그 중에서 어느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그 이 C가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C가 1일 경우에는 어, 그 패치 그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일단은 여기서는 그 C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C가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은 크기 패치가 있는데 이 네,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스플릿 했을 때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즉 16 by 16의 사이즈의 그 마스킹된 그 패치가 되겠고 C가 1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각각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 기존과 좀 크게 되는데 C가 3일 경우에는 마스킹 사이즈가 48 by 48이 됩니다. 즉 기준이 되는 그 패치가 있으면은 그 패치를 기준으로 해서 9개, 8개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스킹을 더, 오케이. 네, 일단 알았습니다. 해서. 오케이.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네, 아까 그 다시 슬라이드 한번 다시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스킹을 이제 사이즈별로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네, 맞습니다. 왼쪽에는 그 마스크가 없다는 건가요? 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왼쪽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있는 그 부분. 네, 왼쪽에 있는 그 기존 AST 같은 경우는 마스킹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이제 마스킹을 이용해서 이제 쓰겠다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개념도고 왼쪽에는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아니고 그냥 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네, 네, 맞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왼쪽에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모델을 변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마스킹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입니다. 어, 오른쪽에는 이제 마스크를 넣어놔서 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내가 자꾸 스타일에서 미안한데 아까 이미지 네트도 뭐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같이 이용해야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약간 어텐션 쪽에 이제 약간 포커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같이 써야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될 것 같거든. 아, 스펙트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네. 이미지넷하고 같이 써야지만 저기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거죠? 일단 기존에는 이 왼쪽에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셋이라는 오디오 데이터셋이랑 이미지넷이라는 그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한 그 프리트레인된 그 웨이트들이 스피치나 오디오 타스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클리어하다라고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왼쪽에서 이 사용했었던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 대신에 스피치 기반의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하자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오른쪽에서는 오디오셋이라는 그 오디오 전반적인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한 그 오디오 데이터셋 플러스 이미지넷 대신에 스피치 관련 데이터셋인 리브리 스피치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세프 슈퍼바이즈 러닝 스프릿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어, 이렇게 그 마스크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화 시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스크를 이제 도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텐션 때문에 그런데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여기다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 어?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보통 NLP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인데 네, 여기서는 그냥 어텐션이라고 하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굳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어, 어떤 면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 마스크 씌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네, 네, 이 마스크를 랜덤으로 넣어가지고 해서 많이 돌렸을 때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표현이 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도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태스크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 그러면 네. 음, 일단 하여간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 100% 이해는 못했는데 음,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이 이 SSL 프리트레인 대해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델이 전반적으로 어,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마스킹하는 부분이랑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리커덕션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MSPM이라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풋으로 DM과 그리고 그 마스크된 패치에 대한 개수인 n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오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얼라벨이 되겠고, M은 그 AST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는 그 매 에펙콩마다 그 들어가는 X가 되고, 그 X에 대해서 512개의 패치로 스플릿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플릿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 그 패치 인베딩을 하게 되고 패치 인베딩을 한 다음에는 이 I라는 그 마스킹할 위치를 계산을 따로 해서 마스킹을 씌우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C값을 유니프 3, 6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 4, 5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i를 구할 때 샘플 그 마스크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샘플 인덱스 마스크 인덱스에는 클러스터링 팩터인 C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의 n은 패치 개수를 몇 개를 할 것이냐, 토탈 패치 개수를 몇 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값이 되는데, 이 n 같은 경우는 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돼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돼가지고, 어, 이거는 논문에서는 그 400개일 때 좀 더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n값에 따라서, n값은 본인이 얼마의 그 값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n이 2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마스크 인덱스를 통과를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이 그 랜덤한 그 샘플 패치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우게 되는데, 먼저 인풋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마스크할 패치에 대한 그총 개수 n과 그리고 클러스팅 벡터 c가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마스크를 할 패치에 대한 그 포지션 인덱스 셋 i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n은 200이라고 하였고, 200 안에서 그 패치가 총 512개가 되는데, 이 512개 안에서 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마스크를 씌울 것이냐에 대한 그 인덱스를 랜덤하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n이 200이기 때문에 총 200번을 뽑게 될 것이고, 그 각 뽑았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마스크 영역을 얼마만큼 그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C가 그 3이 될 경우에는 이게 8이 돼가지고 기준이 되는 그 I 기준이 되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총 8개에 대한 이웃하는 그 패치들까지 마스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C랑 이 I라는 그 것이 합집합을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이 I가 나오게 되고, 이 I 같은 경우는 어, 1부터 N까지, 즉 200개에 대한 200개에 대한 마스크된 패치 포지션 인덱스가 포함된 어, 그셋 i가 최종적으로는 리턴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존 스펙트로그램 안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패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씌우게 되고, 그 마스크를 씌운 부분에 대해서 패치 인베딩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치고 나서 그 거친 것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가지고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넣게 되고, 그리고 제로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ALD와 ALG라는 ALD와 ALG라는 그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ALD 같은 경우는 클래시케이션 헤드에 대한 관련된 로스가 될 것이고, ALG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관련된 리컨스트럭션 헤드에 관련된 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 같은 경우는 그 1부터 N까지 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각각 마스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 첫 번째 마스킹된 부분이 O1이라고 했을 때 O1에 대한 그 리컨덕션 헤드를 거치고 나서 나온 그 RI와,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거치고 나서 나온 CI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을 때 ALD라는 그 로스 인풋으로는 어, XI라는 트루 값이 그 들어갈 특정 그 트루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CI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과하고 나서 나온 어,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XI 같은 경우는 마스킹된 부분에 대한 점체적인 그런 트루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고, RI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 헤드를 통과하고 나서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 람다 값을 10로 설정을 하였고, 이 전체적인 로스에 대해서 합을 하고 나서 패치 개수만큼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가지고 미니마이즈 해서 M이라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LD는 다음과 같이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LD 같은 경우는 인포 NC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과하고 나서 나온 아웃풋 값이 되는데, 이것과 그리고 트루 값에 대해서는 코사인 시뮬러티를 값을 구해가지고 거리를 좁게 만들고, 그 이외에 다른 그 마스크가 된 샘플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포 NC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MSA 로스가 되는데요. 이 LG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 헤드를 통과해서 나온 이 RI 값과, 그리고 그 RI에 해당하는 그 패치에 대한 마스킹된 패치에 대한 true 그 XI 값을 비교를 하여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토탈 로스는 다음과 같이 람다의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프리트레이닝과 그리고 다운스트림을 따로 구분을 지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는 오디오셋 EM과 리브리 스피치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디오셋 EM 같은 경우는 어, 2밀리언즈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있고, 10 세컨즈에 대한 오디오 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얻은 것이고, 총 527 사운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휴먼 사운드와 그리고 애니멀 사운드,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사운드들, 그리고 뮤직, 그리고 네이처 사운드, 그리고 인바이먼털 사운드 같은 등등들이 여러 가지 527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는 960시간의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로 된 북 데이터를 가지고 읽은 것에 대한 그 데이터 셋이 되는데,
그 읽은 것에 대한 화자의 수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오디오셋 EM이랑 이 리브리 스피치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지는 않고, 어, 그 오디오셋 안에서는 1953K에 대한 샘플을 사용을 하고, 리브리 스피치 안에서는 281K에 대한 샘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토탈 2234K의 샘플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중에는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믹스 앤 셔플을 진행을 해서 어, 활용을 하였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프리텍스트 타스크에 대해 안에서의 그 퍼포먼스인데요. 일단 위의 사진은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되고 밑에는 리컨스트럭션의 미인 스퀘어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파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패치 개수에 따른 패치 개수가 다른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 그 100개 파란색 같은 경우는 100개 마스크 패치를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트레이닝 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100, 200, 300, 400, 500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된 패치를 기반으로 한 그 트레이닝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100으로 그 마스킹 패치를 한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하고 나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한 25 정도 했을 때 좀 더 애큐러시가 좀 더 좋게 나오고 그 이밸류에이션을 마스크 패치를 점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그 애큐러시가 그 트레이닝에서 몇 개를 사용했던 간에 상관없이 점점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민 스퀘어 에러에서도 어, 이 트레이닝에서 마스크 개수에 어, 크게 상관없이 그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이밸류에이션 안에서 그 마스크 개수 마스크 개수에 따라서 점점점 마스크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퀘어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텍스트 타스크에 대한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 그림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이 프리텍스트 타스크가 neither trivial nor impossible 하다. 이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어, 파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문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그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다운스트림에 대한 진행을 했을 때 그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트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6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디오셋 20K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 오디오셋 EM이라는 그 데이터의 밸런스드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즉, 오디오셋 EM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그 클래스가 언밸런스한 상황인데, 이 ECK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밸런스한 그 상황이 되겠고, 개수로는 2785개의 오디오셋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셋 ECK랑 오디오셋 EM, EM이라는 데이터 셋들이 서로 그 겹치는 데이터 셋이면 안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 오디오셋 EM과 오디오셋 ECK에 대해서는 샘플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별개의 그 다른 샘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SC50 데이터 셋인데요. ESC50 데이터 셋은 싱글 레벨 오디오인데 2000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개의 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치 코맨드 V2와 V1을 사용을 하는데요. V2 같은 경우는 2000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5개의 그 스피치 커맨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KS1 같은 경우는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키워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클래스는 사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unknown 클래스를 포함을 하여서 false positive에 대한 그 스피치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셀럽 1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복셀럽 1 같은 경우는 352시간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1251명의 그 스피커 화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캡이라는 이모션 스피치 데이터셋도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는데요. 이모셔널 스피치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이 다운스트림 에서에 대한 퍼포먼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AST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AST라는 그 모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없이 이니셜라이징을 해서 그 평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T IM 플러스 KD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AST에서 이미지네스 프리트링을 하면서 플러스로 널리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실험을 한 내용이 되고, AST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기존 AST에 대해서 오디오셋 EM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슈퍼바이즈 방식으로의 프리트레이닝을 한 것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SAST 250과 SSAST 400 같은 경우는 마스크 패치에 대해서 몇 개를 가지고 하냐에 대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의 AST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AST 같은 경우 250일 때 그 스피치 관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살짝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SSAST 400일 경우에 그 스피치 코맨드 데이터셋 이외에 대해서 조금 올라간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셋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AS 같은 경우 오디오스 20K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베이스라인에서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이 전반적으로 이 슈퍼바이즈 방식보다 그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그 AST 스크래치보다 ASS, AST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좀 더 그 빨리 수렴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베이스 기반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마스크 패치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프리텍스트 안에서 디스크리미트 부분과 제너레이티브를 각각 하나씩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그거를 다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을 오디오셋 20K만 사용을 했을 때, 아니면 EM만 사용했을 때, 아니면 리브리 스피치만 사용을 했을 때, 혹은 이 오디오셋 EM과 리브리 스피치를 동시에 다 사용했을 때에 대한 그런 실험 결과가 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실험표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이 400으로 마스크 패치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50에서는 그 스피치 관련된 데이터셋에서 조금 살짝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 400일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텍스트에서 프리텍스트 부분에서 디스크리미티와 제너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다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어, 이 부분 실험 결과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사용했을 때의 그 실험 결과표가 되겠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오디오 관련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가 되겠고,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피치 관련된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면, 프리트레인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MSA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셋과 ESC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 좋은 그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밑에서도 키워드 스파팅 스피치 코맨드 2와 스피치 코맨드 1 그리고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어,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그래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SSAST 안에서 그 기반으로 한 모델이 AST라고 했는데요. 이 AST 같은 경우는 그 모델 사이즈에 따른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모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SSAST도 티니와 스몰과 베이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델 그 파람 사이즈를 조절을 하였는데요. 이 조절한 부분은 그 트랜스포머 부분에서 레이어를 몇 개를 쌓을 것이냐 아니면 헤드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른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티니 모델에서도 일반적인 티니 스크래치보다 더 좋은 어, 경향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몰 스크래치에서도 스몰 SSAST가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베이스 SSAST가 베이스 스크래치보다 좀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스몰과 티니보다 좀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를 할 때 프레임별로 마스크를 하냐 아니면 패치별로 마스크를 하냐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그런 실험이 되는데요. 어, 프레임별로 프레임과 패치를 이제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했을 때 프레임으로 했을 때 좀 더 좋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SHD를 적용을 했을 때는 패치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좋은 부분이 있고 프레임별로 했을 때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패치를 400으로 했을 때도 어, 프레임과 패치를 했을 때 각각 그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패치가 전반적으로 프레임보다는 임프루먼트가 더 많이 향상이 됐다. 프레임보다 더 많이 향상을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 결과표에서는 다른 모델과에 대한 비교 실험이 되는데요. 일단 이 SSAST 패치는 여기 이 부분에서 리브리 스피치만 혼자 사용을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이 패치에서는 리브리 스피치랑 그리고 오디오셋을 둘 다 사용을 한 거고, 이 프레임에서도 오디오셋과 리브리 스피치를 둘 다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능표를 보면 솔직히 웨이브 투백 2.0과 히버트보다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24를 낮은 배치 사이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이 위에 있는 모델과는 정당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레임 베이스드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배치 사이즈 늘리고 학습을 하면은 좀 더 좋을 이 웨이브 유튜백이라는 거 슈퍼트보다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험표에서 다른 모드들과에 대한 그 비교 실험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되고 그리고 이 SS, AST 프레임에서 어, 리브리 스피치만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험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실험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디오 스피치 클래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그런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이 큰 그 라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소화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MSPM이라는 Joint Discriminative and Generative Pre-Training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그 업스트림단 데이터셋으로 오디오셋이랑 리브리 스피치라는 그 데이터셋을 둘 다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6가지의 그 다운스트림 벤치마크를 포함한 뭐 오디오 이벤트 클리케이션, 키워드 스파팅,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이모션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SSAST에서 그 패치 사이즈를 아까 작게 가져가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리소스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이 좀 있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끝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전체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가봐요. 그림.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니까 예, 교수님. 그 마스크가 있는 것도 지만 결국 이제 아웃풋이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O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인풋하고 매칭할 해가지고 아마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어떤 그 뭐랄까 나온 그 레이턴시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하고 리컨스트럭션 헤드 쪽으로 보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그 하여간 그런 스피커 아이디라든지 이런 그 저기 응용을 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어, 어. 그래서 저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조인트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인풋하고 요 그림에서 나온 O하고 네. 그걸 이제 먼저 트레이닝을 하거든. 프리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프리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예, 안 한 일단은 세포 스포이즈 방식을 먼저 통해서 하고 이 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 빨간색 프리트레인 부분을 지우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SSL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4하고 7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4하고 7 같은 경우는 마스크된 4번하고 포지션, 7번에 대한 마스크다. 네, 맞습니다. 아, 마스크가 됐을 때에 대해서 트루 스펙트로그램 패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넣는다.
네, 그것을 이 트루 스펙트럼 오케이, 패치를 오케이, 오케이. 네, 이해가 기반, 네, 됐으니까 네, 입력에서는 마스크지만 아웃풋에서는 그 추를 갖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죠. 아웃풋에서, 네네네. 그 오들은 이제 다 그 추를 갖다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마스크 트루 있는 값을, 부분을 이제 네, 그 출값으로 해서 아웃풋으로 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웃풋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레이텐시를 가지고 또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그 아까 뭐 저기 몇 가지 그림을 봤을 때 그 패치 사이즈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를 갖다 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런 태스크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를 본 것 같고,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글쎄 또 뭐가 또 필요할까? 뭐그 파라미터 개수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하고 비교할 때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는 같은데, 어, 어,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그 기존 AST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파라미터를 가져가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고 레퍼런스만 달아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일단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개수를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89M이 되겠습니다. 그, 그 베이스는 지금 그 그냥 슈퍼바이스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의 그 베이스는 그 SSAST에 대해서 어, 모델 파라미터가 크기가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베이스 정도냐 아니면 스몰이냐 티니냐의 그런 차이점만 되고 이 티니 SSAST나 스몰 SSAST 그리고 베이스 SSAST 같은 경우는 다 셀프 스포이즈 러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가에 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현재 어, 그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각각 그 모델 사이즈가 틴이냐 스몰이냐 베이스일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그것을 아, 성능에 스크래치 대한 거라고? 네 오케이. 스크래치들과 비교를 각각 한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연한 거긴 하지만 모델 사이즈가 제일 큰 베이스에서 더 좋은 성능을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베이스에서는 모델 파람수가 89M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 스몰 같은 경우는 23 정도 M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니 같은 경우는 6M 정도의 파라미터를, 그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생각해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셀프 스포즈 러닝이나 이런 조인트를 하면서 더 커졌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했을 때 네, 이제 비교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뭐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느냐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뭐 하여간 좋아진 거는 있는데 아주 드라스틱하게 좋아진 거는 아닌 거는 같은데 하여간 뭐 좀 더 개선된 거는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오케이. 기존과는 좀 그 슈퍼바이즈에서 사용한 업스트림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셋 크기랑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저에서 사용한 그 업스트림 데이터셋 크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슈퍼바이저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고, 셀프 슈퍼바이저는 이 슈퍼바이저에 비해서 좀 더 개수가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점을 두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게 더 적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했다? 네, 맞습니다. 더 적은 데이터베이스로 프리트레이닝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거의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도 같은 사이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을 때 네. 슈퍼바이스보다 그 퍼포먼스가 이 정도로 좋아졌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네, 그것도
어, 오케이, 일단 알았습니다. 예, 보니까 저기 이해가 돼요. 오케이, 땡큐. 나는 저기 질문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네, 교수님. 그 그림 그 블록 다이어그램 있는 그림 보면은 어, 그 AST랑 같이 있는 네. 네, 교수님.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이 논문이 23년도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20 언제 나온 건가요? 지금 20 제가 발표한 이 SSAST 같은 경우는 22년도에22년도. AIII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 보면은 이 구조가 네, 예전에 셀프 슈퍼바이즈드에서 가장 초반에 시작됐던 직소 퍼즐 푸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네, 네, 그 문제를 트랜스포머에다 입힌 것 같거든요, 지금은요. 네, 패치를 마스크를 씌워서 이 패치의 위치가 어디고 복원이 잘 됐는지들을 네, 맞추는 문제를 갖고서 저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 저 특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요, 이런 게 지금 뭐, 아까 발표를 할 때, 처음 시작한 논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다른, 다른 논문들은 없었나요, 이게? 일단 제가 이, 여기서 일단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MSPM이라는 그 메서드 자체를, 어, 그 오디오랑 스피치 도메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패치 기반으로 스포스파이즈드한 프레임워크는 처음이다라고 얘네들이 그 따졌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 외로 네. 제가 따로 찾아보거나 하진 않아봤습니다. 음, 네.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